아차! 홍계관의 최후. 명종 때의 일이다. 그때 장안에는 유명한 점쟁이가 살았다. 홍계관이라는 이 점쟁이는 점괘가 귀신 같아서 장안에는 그의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유명한 점쟁이에게 점을 치려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몰려들어 문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주했다. 마침내 홍계관의 소문은 명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명종 대왕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서 형님 되는 인종의 후사가 없어 형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분이었다. 하루는 명종께서 승지를 부르셨다. 승지를 바라보는 얼굴은 미심쩍은 표정을 하고 계셨다. 승지, 듣자니 장안에서 홍계관이라는 자가 귀신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경도 그것을 믿나? 황송하오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나 그의 점괘는 정말 귀신 같다 하오니 안 믿을 도리가 없는 줄 아옵니다. 승지가 홍계관의 점수를 인정하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셨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이 내리신 사람이거늘 어찌 그대로 버려둘 수 있으리. 왕은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이르노니 즉시 홍계관을 궁중에 들라 하여라. 왕은 우선 홍계관을 불러들여 그의 진부를 밝혀보고 싶었다. 왕의 명은 곧 홍계관에게 하달되었다. 홍계관은 친히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띄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비로소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며 즉시 입거를 서둘러 어전에 보복했다. 상감마마, 명을 받잡고 소인 홍계관 대령하였사옵니다. 네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은 내 귀에까지 들리는 바이니라. 과연 그러하더냐? 왕의 음성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은은하였다. 홍계관은 더욱 황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점은 소인의 뜻대로 푸는 것이 아니오라. 그 비법이 있어서 비법대로 점을 치는 것이옵니다. 그래. 네가 그 비법에 능통하렸다. 어찌 모르며 안다고 하오리까.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해보겠느니라. 예, 황공하옵니다. 왕은 빙긋이 웃으며 승지를 불렀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다. 두터운 나무 판자로 만든 괴짝이었다. 어명이시다. 이 나무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괴짝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홍계관은 이윽히 고개를 들어 그 괴짝을 보았다. 홍계관의 시선은 완전히 괴로 쏠렸다. 그는 무섭게 한동안을 노려보고만 있었다. 왕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돌부처 같은 홍계관을 주시했다. 그들은 모두 기대에 가득 찬 눈을 홍계관의 입에 고정시켰다. 네가 만일 바로 맞춘다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바로 못 맞춘다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왕을 속인 죄를 쓰고 죽음을 당하리라. 왕의 명령은 벌써 떨어진 거였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다. 한 상궁이 보다 못해 조바심을 쳤다. 뭘 하느냐? 어서 대답을 하려어라. 그러나 홍계관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여전히 돌부처인 양 괴짝만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다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홍계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자 그제서야 홍계관의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고 무엇인가 자신이 선 듯한 표정이었다. 아려오리다. 저 괴 속엔 쥐가 들었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깜짝 놀랐다. 그거 참 신통하도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쥐가 몇 마리나 들어있느냐? 그러자 홍계관은 난처한 얼굴이 되며 잠시 머뭇거렸다. 몹시 갈팡질팡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한 홍계관을 보자
사람들은 모두 미심쩍어 하는 것이었다. 홍계관의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배었다. 몇 마리 들었느냐? 왕은 재촉하셨다. 홍계관은 결심한 듯 입술을 축이고 대답했다. 쥐는 아니, 3마리입니다. 3마리? 네. 그러자 왕은 크게 웃어댔다.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놈이 귀신이 아닌 이상 무엇을 알겠느냐? 상감마마, 아니옵니다. 쥐는 결단코 3마리옵니다. 그 괴짝을 열어 몇 마리가 들었나 보여줘라. 즉시 자물쇠를 열고 괴짝 뚜껑이 열렸다. 홍계관은 사색이 되었다. 분명 쥐는 2마리밖에 없었다. 홍계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점괘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 괴짝 안엔 2마리의 쥐뿐이었다. 이놈을 끌어내어 곧 목을 잘라라. 승지의 명령이 내려졌다. 네.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나 저의 점이 틀렸다니, 점을 잘못 치다니, 나도 모를 일이로다. 모를 일이야. 즉시 그는 궁궐에서 끌려갔다. 뛸 듯이 크게 기뻐하며 들어온 궁궐이 아니었던가? 도시 모를 일이었다. 분명 자기의 점괘는 틀렸더란 말인가? 포졸은 홍계관을 광나루 옹화대 및 사형대로 데리고 갔다. 아차! 그때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섰다. 당황한 기색으로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경솔했도다. 내가 너무 경솔했도다. 여봐라. 승지가 황급히 대령했다. 왕은 그 괴짝을 다시 가져오라 했다. 괴 속에 든 쥐가 모두 수컷이더냐? 암컷과 수컷의 한 쌍이옵니다. 아차,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 암컷의 배를 갈라보아라. 승지도 그때야 왕의 뜻을 알아차렸다. 과연 암컷의 배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상감마마, 홍계관은 천하의 명목이옵니다. 이를 어쩔꼬. 곧 홍계관을 다시 불러들이고 큰 상을 내리리라. 선정관은 죽어라 말을 달렸다. 어쩌면 벌써 홍계관의 목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려도 광나루는 멀기만 했다. 그때 홍계관은 눈을 감고 마지막 자기의 최후를 점쳐봤다. 아무리 다시 쳐봤으나 그의 점괘는 길조였다. 홍계관은 시퍼런 칼을 들고 날뛰는 도수관에게 부탁했다. 나으리, 부탁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마지막 부탁이니 죽어도 잠시 후에 죽여주시오. 그러나 험상궂은 인상의 도부수는 사납기만 했다. 그는 큰 눈을 굴리며 당장이라도 내리칠 듯 했다. 인서가, 어차피 죽는 마당에 치사하게 굴지 마라. 나으리, 정말 부탁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잠시만. 최후의 애원을 보자 도부수에게도 신랄 같은 인정이 있었는 듯 칼을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선종관이 도착하고 있었다. 어명이시다. 잠시 기다려라. 맞았어. 홍계관은 자기의 점괘가 맞았다고 기뻐했으나 도부수는 미련한 생각으로 왕명을 재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여 급히 칼을 휘둘렀다. 네 녀석의 허튼 수작에 나까지 욕보게 되었잖느란 말이야. 도부수는 화를 내며 씩씩거렸다. 그리고 겁먹은 눈으로 선종관을 보며 외쳤다. 곧 죽이겠습니다. 다음 순간 시퍼런 칼날은 홍계관의 목을 자르고야 말았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달려온 선종관은 아차, 늦었구나. 도부수는 고개를 내젓는 선종관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쟤를 한 칼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홍계관은 죽었다. 서북쪽으로 서울시가를 굽어보며 동남쪽에 한강을 낀 산. 이 산은 워커힐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산 산봉에 옹화대가 있었고 그 아래는 사형장이 있었다. 이 산의 이름이 아차산인 것은 이러한 얘기가 있고부터다. 아차! 느꼈을 땐 벌써 사형은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